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저희 구미등교회 중고등부에서 이글이글 업스쿨이란 거를 작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9월부터 1기를 저희가 시작을 했고 올해 3월부터 2기 모집을 하려고 해요.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이기춘 장로님께서 나와 주셔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안내문 그리고 오늘 영상이랑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셔야 되는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 그 모든 게 카페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그거 해주시고 이제 신청서를 나중에 출력하셔서 작성해서 출력하셔가지고 본인과 학부모님의 사인을 같이 받아서 담임 선생님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이기춘 장로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이상훈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에 이글업스쿨 1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뜻하신 것이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1기를 시작했는데 1기는 43명이 시작을 해서 지난 2월 달까지 40명이 중도에 그러니까 3명이 탈락을 하고 40명이 수료를 했어요. 1기를 통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또 실제적으로 공부에 대한 어떤 것을 발견을 하고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구체적인 자기의 비전, 꿈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친구들이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고요. 첫 그 시작이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중보해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 이어서 2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은 그 우리 이제 1학년 올라온 친구들, 중학교 1학년 처음 올라온 친구들은 이글업스쿨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를 수 있어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됐고요. 둘째로는 지난번 이미 그 재학생들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하는 친구들이 지난번에 참석하지 못해서 몰랐다 또는 알았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했다, 기회를 놓쳤다, 뭐 이런 친구들도 들어 있을 것 같아서 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보다 좀 더 실제적인 거에 대해서만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첫 번째 그 이 이글업스쿨을 어떤 의도로 기획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는 배우는 과정하고 익히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공부를 배우는 과정과 익히는 과정이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배움이라는 것은 얻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익히는 과정들, 이 배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이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돕고 싶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을 돕고자 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입니다. 배우는 문, 학교에서 좋은 배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친구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것을 돕고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해야 될 텐데요. 배우는 것을 익히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면 배우는 것을 익힐 것인가라는 거예요. 구미등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습관, 특히 스스로 공부하는
그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단순하게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만 아니고요. 또 하나는 학습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풀어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거죠. 첫째는 넘겨주세요. 아니요. 예. 이글업 스쿨은 과외가 아닙니다. 과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학원도 아닙니다. 그럼 과외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뭐냐라는 거죠. 관리해 주는 것이. 과외하는 것, 그 학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교회에서 중고등부 이글업 스쿨에서 뭔가를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룹 과외를 해주나 보다 또는 학원처럼 뭔가를 가르쳐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적을 올려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이걸 도와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맛보고 그 성취감이 계속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렇게 해나가는데 돕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과외나 학원에서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학생들을 관리할 것인가? 아까 학원이나 과외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그룹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멘토, 우리 관리하는 선생님을 멘토라고 부르는데요. 멘토 한 명당 우리 멘티 학생들 약 4명 이내로 소그룹을 결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을 맡은 선생님이 학생 개개인의, 그 멘티들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파악해서 아이들과 함께 학습 계획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이 학습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움은 이미 학교에서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필수적인 계획 요소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우는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세울 것입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 세울 것입니다. 학생의 수준과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그래서 이때 앞에서 학생의 학습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이 학습 수준이라는 것이 그 학습 성적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학습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학습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하루에 학습 시간을 영어 수학의 학습 매일 꾸준하게 3시간의 학습 시간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영어와 수학을 90분씩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학습 계획을 서로 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 수업의 이 학습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90분씩 영어 수학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단순하게 그 시간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90분에 얼마만큼의 양을 학습할 것인가, 그 학습 양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구체적으로 학습 양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교재로 할 것인가 첫째 정해지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얼마 기간에
얼마씩을 끝낼 것인가라는 것이 장기, 단기의 계획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1계획이 나오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시간당 계획이 목표되어지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 계획을 정하고 시간이 아니라 목표량 중심이기 때문에 학습량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학습 시간 이내에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것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그날 공부는 자기는 다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논다고 책망하시거나 이러면 아이들 스스로의 어떤 그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감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님들께서 오히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시간을 늘려서라도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 수학 이외의 학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영어 수학 이외의 학습 또는 과제 수행 이런 것들은 별도의 시간을 본인이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학습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꾸준히 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책을 읽게 하는 것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그 교과서는 일부분만 나오는 것들인데 중고등부의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이나 또는 비소설 어떤 이런 단편집 이런 것들을 읽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아이들이 성경을 읽도록 관리 감독을 할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 또한 그냥 매일 성경 읽어라, 얼마 읽어라 이게 아니라 매일 성경을 10쪽씩 읽어야 된다. 이렇게 정하면 아이들이 매일 몇 시간을 몇 분을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10쪽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학교 수업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든지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쪽씩 읽게 되어지면 1년이면 성경을 2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매일 10분씩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요. 이 기도도 매일 10분씩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기도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거 인도한다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자 지금 같이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기도할 제목들을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학습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고요. 그러면 그날 학습 계획을 세운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매일 선생님이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학습한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우리 카페에 그날 자기의 학습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이때 보고를 할 때 계획표대로 이행했는지 물론 그 계획표는 선생님과 학생이 다 가지고 있겠죠. 그 학생에 대한 계획표 학생이 가지고 있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표대로 했는지 학생이 양심껏 올리는 거예요. 오늘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계획표에 또 올려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공부하다가 질문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내가 모르겠어요 하는 이 질문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보고서를 매일매일 잘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이 이그럽 스쿨을 열심으로 잘 참여하고 있는가 잘 따라오고 있는가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보고서를 올리지 않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지금 이글럽 스쿨을 성실하게 따라오고 있지 않다. 또 그럴 의사가 없다라는 걸로 간주하고서 탈락시킬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들이 이행되어지지 않으면 그날 내가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을 거부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이글럽 스쿨은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그날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올려줘야 되고요. 또한
이 질문을 함께 올린다고 했어요. 그 질문을 올렸을 때 온라인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들은 많이 가능할 거예요. 수학도 일정 부분 가능할 수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이 가능한 것들은 온라인상으로 대답을 해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막연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질문을 그냥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던져버리는 질문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 교재 몇 쪽에 몇 번 문제 그 중에 어떠한 부분을 모르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기 싫다고 자기가 문제 풀기 싫다고 그냥 선생님한테 툭 던져버리는 선생님한테 해결을 넘겨버리는 그런 질문 좋은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받는 것은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지만 주 1회 팀별로 모여서 관리를 합니다. 그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다시 동기부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주 1회 팀별 모임을 할 텐데 이 팀별 모임을 하는 것이 이것이 아이들이 미리 어떠한 것을 묻는 것인지 어떠한 질문이 있는 것인지 선생님이 파악하고 그 시간을 가지면 훨씬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이 팀이 아까 소그룹으로 4명이 짜진다고 했는데 이 소그룹은 학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생님이 그날 딱 가가지고 팀별 모임 때 애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들을 다 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선생님이 그것도 몰라? 모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 단계의 아이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질문을 올려주면 우리 아이가 이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또 좋은 게 있는데요.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는 걸 선생님들이 매번 그 기록에 남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가고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팀별 모임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팀별 모임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팀별 모임은 2시간 정도 소요합니다. 팀별 그 모임 시간에 그 2시간 모일 때 그때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격려할 내용 또 다시 격려하기도 하고 계획을 잡은 것이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수행하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함께 또 그때 의논해서 계획표를 수정하기도 할 테고요. 아까 미리 올려줬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도 그 시간에 가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팀별 모임은 어떤 그 장소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팀을 짤 때 어떤 수준과 지역을 다 고려하기가 일기 때 보니까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지역이 너무나 넓어요. 동네에서 이렇게 오는 것 같으면 참 편한데요. 동네에서 오지 않고 너무나 넓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팀을 짤 때 2가지를 다 고려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역을 고려해서 가까운 거리끼리 이렇게 묶을 것이에요. 묶어서 어떤 집을 오픈해주면 그 집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오픈이 안 되어지면 뭐 가까운 어떤 뭐 카페나 뭐 이런 스터디룸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서 그렇게 지난번 1기 때는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아마 2기 때도 특별한 어떤 것이 없는 한은 팀별 모임은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 팀별 모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매일의 학습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온라인상에서 질문과 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정착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팀별 모임이 그닥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팀별 모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어떤 것들이 결정되어진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바라기는 온라인상에서 정말 그것이 활성화되어지고 아이들이 질문과 대답이 잘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꼭 팀별 모임 때 필요로 하는 그러한 팀들, 이러한 팀들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확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온라인상에서 일일 학습보고 이 체크되어지는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글업스쿨은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것이, 지원자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 지원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프로그램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일일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혼자 본인이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티들은, 이 학생들은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없는데 부모님이 떠밀어서 억지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도움을 느끼는 사람, 혼자 공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런 경우이죠. 하나는 교과목에 대한 이해는 잘 되지만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 그래서 누군가가 늘 체크하고 부추겨주고 해줘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들. 또 하나는 내가 혼자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의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기초 실력이 너무나 부족해.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기초가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러한 친구들을 역시 도움의 우리 이글업스쿨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이글업스쿨은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에서 가정학습을 하는 동안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의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데, 그거를 형성시키는데 도와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를 기존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과외를 하고 있지 않는 친구들이나 또는 학원이나 과외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이런 친구들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원이나 과외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병행해서 이글업스쿨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난 1기 때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하지 않고 이 이글업스쿨을 통해서만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병행하는 친구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냥 단순하게 성적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겠다라는 거였는데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익히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너무나 부족해요. 학원이나 과외를 또 다니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 친구들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그 일정들은 그 이제 여기 유인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2월 23일 오늘부터 해서 3월 2일까지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접수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출력을 한 학생 개인이 서명을 하고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학생 본인이 반드시 서명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이가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떠밀렸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가다가 선생님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잘 따라오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적어도 본인이 동의는 되어져야 돼요. 강력한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이 동의는 되어져야 돼요. 부모님의 설명이나 또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게 동의되어진 가운데 와야지 나는 끌려왔어요. 나는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 스스로 공부하는 건데요. 눈 밖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신청자에 한해서 3월 9일 날 학생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것입니다. 그때 또 구체적인 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3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10일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자격 요건들은 우리 금유등기회 중고등부에 소속된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관으로 학습에 대한 열정으로 꾸준히 교육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할 거고요. 지금 이제 2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1기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접수 기간이 끝났는데 이미 아까 그 소그룹으로 팀을 짠다고 했잖아요. 이미 다 소그룹 팀이 짜졌는데 그 뒤에 신청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팀 조절하기가 또 어렵고 멘토 선생님들을 또 이렇게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해야 되고 단 예외적으로 새로 전도되어 온 친구, 새로운 친구, 이 친구에 한해서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배려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서 새로 전도되어진 친구에 한해서 이렇게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이나 또 모든 이 교육 대상들은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학생들에서 할 것이고요. 아까 팀별 모임은 그룹별 그 팀별로 각각 지역별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가 비용이 있습니다. 참가 비용은 월 5만 원으로 참가 비용을 정했습니다. 이 참가 비용은 멘토 선생님들 한테 사례비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멘토 선생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그 설명회를 마치고요.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네. 네, 목사님. 네, 중심 교과는 영어하고 수학 위주로. 예. 네, 네, 네. 교재 선정하고 그리고 인강도 선정해 줄 것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일기 때 그 쓴 그 후기들을 잠깐 이제 일기를 마친 아이들의 후기를 잠깐 읽어드리면요.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그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실제 공부를 할 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음에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또 막연하게만 느꼈던 그 자신의 삶의 목적 의식과 공부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학업과 생활 가운데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 실천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성적의 향상 등의 사례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한 자신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자신의 꿈을 실제로 이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멘토 선생님과의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또 멘토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친구의 꿈이 미술 쪽에 이런 꿈이 있다라는 것을 비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또 미술학원을 등록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가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한 지금 고1에 올라가는 친구의 경우인데 업스쿨을 통해서 자신이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결과 많은 성적이 향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한 친구는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주관이 좀 뚜렷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였는데 자신의 그 주관이 뚜렷한 그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이 뚜렷해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원만하게 이렇게 잘 흡수하지 못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방법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가정에서도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오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간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기 때에 우리 그 친구들이 또 하나는 그 선생님의 그 멘토 선생님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 태도와 공부에 대한 어떤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멘토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그 섬겨주는 멘토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분들에게는 좋은 시간이거든요.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을 더 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배우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친구는 수학 점수 사실은 이제 대체적으로 공부를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 뭐 10점대, 20점대 이런 친구들이 뭐 50점, 60점으로 50점, 60점이라는 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10점대 있었던 친구들이 50점, 60점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도 있었고요. 공통적으로 이러한 그 일기의 경우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단지 과외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이를 일기의 이글 업스쿨을 함께 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다소 좀 떨어졌습니다. 그냥 과외 받는다라고 일주일에 한 번 과외 지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글 업스쿨을 따라왔던 친구들에 있어서는 효과가 좀 미미했지만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고자 한 목적, 그 목적이었거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멘토하고 서로 의논하고 협조하면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했을 때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공부의 목적을 찾아서 공부하며 중요성을 깨닫고 실제 공부가 생활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체험하여 실력 향상이라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아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과외나 학원이 아닙니다라는 거였어요. 그거를 오해로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과외 지도를 받는다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주일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가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6일을 놓쳐버리고 그 하루만 하려고 하는 거 너무 안타까웠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 때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43명의 아이들이 시작해서 40명의 아이들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겨울에는 겨울 동안에 보름 동안 집중 학습을 이제 합숙을 하면서 지난 겨울에는 12명의 아이들이 참여해서 집중 학습 시간을 15일 동안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여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방학 기간이 짧고 또 여름에 수련회라든지 이런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겨울에는 뭐 이제 3기가 되겠죠. 겨울에는 계속 되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질문할 거 생각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더 드렸는데, 예. 네.
아닙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네, 어쨌든 한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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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까 예, 말씀드렸던 대로 못했습니다. 예. 네. 이제 지난번에는 그런 거에 이제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미 알렸거든요. 이렇게 언제까지 접수를 한다 이미 알렸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 한 친구들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전도되어 가지고 새로운 친구들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맞아야 되겠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는 팀을 짜기가 좀 어려워서요. 네. 네. 멘토 선생님들은 우리 이제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다 서울 커뮤니티교회 청년부 소속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기 때를 보면 일기 때 그 멘토 선생님들이 10분이었었는데 그 10분의 선생님들이 다 서울 커뮤니티교회 청년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대학을 마친 분들 이고 물론 이제 어떤 그 대학의 간판이라고 하나요? 간판들은 다들 아주 충분한 자질들을 갖춘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또 네, 그러면 질문이 이제 이것으로 그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간략하게 마치고요.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진행보다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글 스쿨을 이제 유기춘 장로님하고 황금주 집사님하고 함께 운영위원으로서 섬기는 이상훈 형제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멘토 선생님들은 저희가 그냥 다 뽑는 게 아니고요. 청년부에 공고를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 분들 중에 이제 과외 경력이나 어떤 학습이나 또 여러 가지 멘토링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이제 멘토분들을 선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되게 놀라운 후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실제 학업이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달라졌다고 정말 아이가 그냥 맨날 집에서 노는 것밖에 안 봐서 안타까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멘토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본인의 삶도 점차 그렇게 닮아가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주시는 것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까 잠깐 저기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꿈이 뭔지 몰라서 헤매던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글 업스쿨 시간을 통해서 내 꿈이 정말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되게 확고하고 명확한 인식들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조금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더 닮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너무도 귀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섬겨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처 혹시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멘토 선생님들은 세심하게 보실 수 있더라고요. 그 주 한 해 모이는 게요, 어떤 학습적 코칭의 의미보다는 그 친구와 조금 더 긴밀한 대화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도 학교 생활에 대해서 사실 잘 보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멘토 선생님들이 되게 세심하고 정확하게 관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멘티 친구들이 조금 더 보완돼서 더 정말 더 바르게 신앙적으로 생활 면에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